부담이 없는 것도 좀 쓰고. 근데 이제 우리 강의할 때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입시가 다가오면 문제 수준은 계속해서 하향 상준화가 되지 하향 평준화되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지? 문제는 이제 혼잡도 되는 것들은 빼고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니까. 자, 그래서 본인이 약한 부분은 열심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시험 보잖아요. 시험. 그렇죠? 시험 보면 분반을 하잖아요. 이제 분반을 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분반이 될지는 나도 몰라요. 소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보다는 더 그 전문가실 테니까. 그치?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소장님이 하시는 대로 쫓아갈 거야. 갈 건데, 내 생각에는 의대만 하고 아래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일 거야. 오케이? 그래야 난이도 조절도 편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인데 그걸 의대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의대나 동경대나 개요 대학을 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조치다라고 나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의대들은 사실은 강의보다도 문제책 주고 풀어라, 질문해라 그렇게 해요. 그래야 또 의대를 가고. 근데 의대나 개요 동경이과대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은 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포인트도 잡아야 되고. 그랬을 때 입시를 지도하는 내 입장에서는요, 이 강의하는 패턴이 360도 달라져요. 지금은 하다가 의대 것도 집어넣어야 되고 난이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분발을 하게 되면 의대를 보지 않는 학생들에만 맞춰가지고 난이도가 높든 낮든 간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의대 쪽이나 개요나 동경이과를 보려고 하는 학생들을 보다는 그 외의 대학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바람직하고 더욱더 필요했다라고 나는 판단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수업 패턴도 달라져요. 의대반은 3시간을 공부한다. 강의는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요거 중심에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문제에 대한 포인트만 잡아주고 그냥 푸는 거야.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질문하고.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내가 캡틴이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286페이지로 갑니다. 286페이지는 여러분들 호시 약과대학 풀었었잖아요. 그렇죠? 호시 약과대학을 풀었었는데 그 문제가 이거예요. 호시 약과대학은 2년간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 문제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시는 희한하게 내가 얘기했죠. 호시 대학이 유일하게 작년에 냈는데 똑같이 내는 대학이 호시예요. 호시. 이 호시는 한 4, 5년치를 다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출문제 중에 연달아 2년 똑같이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연달아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예전 게 다시 리뷰되면서 나옵니다. 286페이지가 호시 두 문제 풀었잖아요. 두 문제. 부등식의 영역 만들어가지고 적분하는 거. 그게 이 문제다. 이런 얘기. 같은 거니까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이제 보도록 하십시오. 자, 286페이지의 3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사실은 그렇죠. 수학 3에서 얘기하면 매개 변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U하고 V를 줬는데 걔를 XY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해줬는데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이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식을 하나 더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시고 얘도 뭐냐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네요. 기출란에다가 과정을 쓰시오. 그래서 지금은 사립대학도
한 문제 정도는 서술형으로 나온다. 서술형에 대해서 아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서술형에 나올 때 일본말 많이 쓰지 마세요. 감점돼요. 감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 두 개만 쓰세요. 일식을 이에 대입하면 뭐 쓰잘데없이 수학적인 내용만 아는 것 같아서 일본말로 막 썼다? 거기서 감점돼요. 잘못 쓰면. 그래서 서술형은 왜냐하면 그러므로 일식을 이에 대입하면 일식으로부터 요것만 쓰세요. 뭐 괜히 많이 안다고 해서 이거 해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 성립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세 개. 그리고 일본말로 쓰지 마세요. 왜냐? 그러므로. 왜냐하면 일식을 이식에 대입하면 이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부호로 써서 하셔요. 왜냐하면 딱 두 개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괜히 이렇게 하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만족하므로 충분 조건에 의해서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거기에서 안 써도 되는 거 썼다 감점당한다니까. 거기 포인트가 다 있어요. 여기까지 몇 점, 여기까지 몇 점, 요거 조건 없으면 마이너스 몇 점, 요 조건이 틀리면 마이너스 몇 점.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조건을 많이 잘 쓰란 말이에요, 조건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세요. 286페이지 3번을 보시고, 자, 금요일 날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거의 마무리로 가고요. 도형의 방정식이 끝나면 정수론 하겠습니다. 정수론. 부정 방정식. 그 다음에 정수론에서, 그 다음 모듈 뭐 이런 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문제 때릴게요. 자, 2025년도 부정 방정식 정수론적 문제가 기출문제를 보니까 30문제 되더라고요. 잘 나와요. 2026년도도 한 30문제 이상 나왔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호시는 반드시 나옵니다. 100%. 호시 약화되면 부정방정식 100%. 그렇게 갑니다. 의대 잘 나와요. 부정방정식. 그래서 더의 방정식이 끝나면 정수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수론은요, 그 차토식 제일 뒤쪽이니까 잘 돼 있어요. 그 정도 풀면 다 풀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 섞어서 하겠고, 그 다음에 수열, 확률과 통계, 이거는 적분이 끝나면 또 가고, 벡터가 끝나면 또 가고. 벡터가 끝나면 수열을 하려고 해요. 수열. 확률과 통계는 제일 뒤로 밀어요. 왜? 지금 확률과 통계는 그냥 시험 볼 때 돼서 다 까먹어. 확률과 통계는 늘 얘기하지만 보름만 안 풀어도요, 감이 떨어져요. 입시에 다가가서 해야 돼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한번 복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더 선생님하고 정리하면서 잘 읽게 되니까. 자, 그러면 말이 길었는데, 자, 막판에 좀 우리가 현명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점 P, 그 다음에 점표는 U하고 V, 그리고 여기에 U는 X 플러스 Y라고 되어 있고 V는 XY 이렇게 되어 있고 결국은 UV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X하고 Y가 뭐냐면 뇌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조건을 봅시다. 조건을. 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P가 Y축을 움직일 때 Q의 궤적의 방정식을 V로 표현하라. 그 다음에 P가 Y축 X상을 움직일 때 Q의 궤적 UV를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전 P가 X축상을 움직인대요. 전 P가 X축을 움직일 때 뭐가 되냐면 UV의 관계식을 구하라. 이런 데 있고 두 번째는 Y = X상을 P가 움직일 때 Q의 자취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X축상을 움직인다. X축상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X축. 그러면 여기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만. Y는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렇죠? Y는 0이 되고 X만 움직이잖아요. X만. 그지? 그래서 별거 없어. X축을 움직일 때 여기를 움직이니까 그렇죠? Y는 0이 되고 X는 살아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Y가 0이 되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뭐가 되냐면 U는
u는 y, v는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되겠니? 그렇잖아요. 점 P가 X축상을 움직인다. Y 값은 0이 된다. 0을 집어넣으니까 U는 뭐가 되냐면 X. U는 X. V는 0. 이렇게 되겠죠. Y축상을 움직인대요. 대충 Y축상을 움직이니까 이거는 X축상을 움직일 때 이것도 하나 하고 하나 더 하면 되지. 그리고 점 P가 Y축상을 움직일 때 Q니까 이때는 반대로 여기만 움직이니까 X는 0이 되겠죠. Y축상을 움직인다. X는 0이니까 U는 Y. 그 다음에 V는 0. 둘 다 했어요. 둘 다. X축을 움직이면 이렇게, Y축을 움직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움직이냐면, 자, 두 번째는 요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Y 이퀄 X를 움직인대요. Y 이퀄 X를. 되겠니? 그러면 얘는 있는 그대로. X하고 Y 같잖아요. X, Y는 같아. 그러면 U는 X 플러스 X, V는 X의 제곱. 되겠니? U는 2X가 되고 이렇게 되겠니?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U를 V의 식으로 뭐하나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뭐냐면 U가 없어지면 되잖아요. U가 없어지면 되니까 뭐 간단하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자, 두 번째 문제는 U는 2X니까 X가 얼마가 돼요? 2U. Y, V는 쉬운 거야. 이게 호시보다 더 쉬워. 얘는 2분의 U의 제곱이 되니까 V는 4분의 U의 제곱이라고 일단 하나 나왔어요. 끝.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P가 X, Y를 뭐하니 움직일 때 Q가 UV 평면상의 영역을 D라고 하죠. 그랬을 때 UV 평면상의 점 U1이 D 안에 포함되도록 U의 값이 다시 말이 뭐야? 있고 UV가 평면상의 점 이게 D에 포함될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리고 D의 부등식은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네요. 되겠니?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문제인가? 자, 한번 봅시다. 뭐가 되냐면 U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Y가 되고 V가 뭐가 돼요? X, Y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한 50번 했죠. U가 뭐니? U가 합, V가 곱. 합하고 곱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X, Y는 합과 곱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T의 X, Y 이퀄 0에 뭐가 돼요? 그 근이 되겠죠. 그치? 얘를 인수분해 하면 딱 나오니까. 되겠니? 그래서 얘는 T의 제곱에 U, T, 그치? 플러스 V 이퀄 0에 뭐가 되니? 두 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거기다 때려놓으면 돼요. 판별식을 집어넣으면 U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네? 그러면 V는 4분의 5가 돼요. U의 제곱보다 작다. 되겠니? 자,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영역 안에 뭐가 들어간대요? U하고 이 영역 안에 들어간대요. 그럼 이 식을 뭐 해야 되니? 만족해야죠. 그치?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여기 UV의 식에 여기다 1을 집어넣고 U 집어 그대로 돼. 1이 4분의 U의 제곱이죠. U의 제곱이 얼마니? 4.
U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렇죠? 되겠네. U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 2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 조건이 있나? 둘 다 되나? 어떻게 되나? 되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간대? 1하고 뭐가 들어가? V가 이 안에 들어간대. 1하고 V가 이 식에 들어간대. 그러면 얘는 요게 V는 4분의 2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고 V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니? 이게 이 영역에 속한다는 얘기는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한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V가 되고 4가 되고 1이 되니까 이러한 또 범위가 나오겠네요. V는 4분의 1보다 작다. 되겠니? 그리고 U는 마이너스 2에서 이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되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문제도 많아요. 여기에서 P가 U 영역을 운동할 때 Q가 움직이는 영역을 2라고 했을 때 2를 뭐해라? 도시화해라. 그리고 이 면적을 뭐라고? 2라고 하자. 여기에 있는 요놈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뭐를 만족하냐면 x의 제곱에 y의 제곱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만족한대요. 그러면 가장 전형적인 문제지. 얘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되고 1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얘가 u잖아요. u의 제곱 마이너스 2v가 1보다 작거나 같다. v가 얼마가 돼요? 2분의 u의 제곱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나와요. 맞지? 이렇게 되겠니? 얘가 뭐가 되냐면 거기에 있는 UV가 요거를 만족하는 요 X 플러스 Y가 제곱을 만족하는데 얘네들이 움직일 때 요 둘 사이에 뭐가 돼? 관계수는 이런 얘기가 돼. 되겠니?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때 Q가 움직이는 영역을 P가 여기를 움직일 때 Q가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Q가 움직이는 게 이거였나? 요거하고 요거에 뭐가 돼? 교집합을 봐라. 되겠네?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위에서 요거 요 두 개가 이루는 면적을 봐라. 이런 뜻이. 되겠니? 오케이? 네? 그 얘하고 얘를 그래서 요거보다는 작고 요거는 어떻다? 크다. 걔를 그려서 공통인 부분의 넓이를 봐라. 이렇게 돼. 얘는 이미 구한 거고 요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걸 그리고 그래서 얘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하되 얘는 4분의 2의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가 더 넓게 쭉 퍼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넓게 퍼지는 원점을 이렇게 어떻게 지나는 자원에서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얘는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면서 y축의 대칭인데 4분의 9, 2분의 1이니까 얘가 더 이거보다 올라가겠죠. 얘는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 부분의 넓이를 봐. 이런 얘기죠. 요갑하고 요갑은 좌우가 뭐가 돼야? 대칭이 돼야 돼. 그 요점은 이만큼을 구하는 거니까 얘하고 뭐 연립해야 되죠. U가 되고 이렇게 V는 4분의 2의 제곱. 이게 V는 2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거로 나온 요점이 나오죠. 자, 호시에 나왔던 거하고 싱크로율은 70%이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1페이지 여기 돼 있네. 341페이지에
페이지 3, 4, 1에 뭐가 돼요? 4번? 4번에 1에 4번 3, 4, 1에 1에 4번 이것도 좀 리븐하고 삼각형이 연결이 된다. 리븐하고 삼각형. 아 이거 먹네? 작년에 내고 이거 두 개야? 이거 비싸지? 비싸 하나에 비싸다. 다 주지 마. 너가 먹어. 오케이. 바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1-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를 풀어보세요. 이걸 의대 학생들도 풀어보세요. 의대 분들과 하는 거. 342일에서 접선과 관련해서 삼각형으로 해준 거야. 7점짜리로 출제가 가능한 거니까. 요거는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닌데 삼각형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대로 풀만하다. 1에 4번입니다. K를 양의 실수라고 했을 때 평면상의 실수라고 평면상의 y 이꼴 x의 제곱과 직선 y 이꼴 k가 두 개의 교점을 그렇죠. 교점에서 C에 모아서 접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M1N라고 하죠. 세 개의 접선 LMN이 뭐냐면 그렇지 삼각형을 이룰 때 K가 얼마일 때는 직각삼각형, K가 얼마일 때는 정삼각형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네. 그랬을 때 그때의 무슨 값?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7점짜리로 이거는 나머지는 다 루틴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조금 뭐 받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있어요. y 이퀄 x의 제곱이 있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k가 이렇게 있대요.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있대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상황을 설정해야 돼.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접하는 거라고 그냥 그림을 때릴게. 얘는 여기서 만나야 돼요. 여기서. 되겠니? 그렇죠. 왜냐면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고 대칭점이니까 이렇게 한다. y 이퀄 x의 제곱이 되겠죠. 그 얘는 당연히 y가 k니까 루트 k에 k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k에 k가 된다.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면 그놈의 교점이 여기 되겠죠. 자 요놈의 뭐가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은 얘를 미분하면 얘는 2x가 되니까 y는 2 루트 k에 x 마이너스 루트 k x 마이너스 루트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얘는 2 루트 k에 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k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쪽 건 안 구해도 되겠네. 왜냐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 마이너스 k가 돼. 이 책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가 a, 여기가 뭐 b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면 직각 삼각형 아니면 정삼각형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렇죠. 정삼각형일 때하고 직각삼각형일 때라고 보면, 자, 여기를 우리가 C라고 하면, 정삼각형이 되려면, 각이 다 어때? 같아야 되죠. 이제 정삼각형이 더 쉽네. 정삼각형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정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세 각이 다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정삼각형이 되려면 제일 일단 첫 번째 각 A, C, B가 60도가 돼야 돼. 60도. 자, 정삼각형이니까 모든 삼각형이 다 60도가 돼야 되겠죠. 그치? 60도가 일단 돼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K 값을 구해야 돼. K 값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될까요? 60도가 돼야 돼. 60도. 그러면 K 값을 구하라.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60도가 됩니다. 그 얘들아, 얘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얘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C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60도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가 몇 도? 30도. 여기도 얼마? 30도가 되겠지. 되겠니? 이해가요? 그리고 정삼각형은 뭐야?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요 각이 60도, 60도가 되겠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네. 여기가 몇 도죠? 여기가 60도예요. 60도. 그치? 되겠니? 어떻게 가느냐? 루트 2 루트 K가 뭐가 돼요? 이 직선의 원의 기울, 요거의 기울기가 2 루트 K예요. 2 루트 K.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니? 기울기는 뭐니? X축과 이루는 뭐니? X축과 이루는 각에다 뭘 때려요? 탄젠트. 그래서 얘는 2 루트 K가 뭐하고 똑같아요? 탄젠트 30도가 아니라 60도하고 같아요. 그래서 정삼각형이 될 때는 60도가 되야 된다.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60도니까 탄젠트하고 같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되겠니? 오케이? 자,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자, 이번에는 이제 직각삼각형을 한번 봅시다. 직각이라고 해. 직각 이등변이라고 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 그 얘도 우리가 이제 잡아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자 직각 얘는 이등변이 될 수밖에 없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아요. 저거가 대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이미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태어났어요. 근데 직각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이 그림에서 직각 삼각형은 직각 뭐가 돼야 돼요? 이등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3교시니? 2교시인 줄 알았어요. 자, 직각 이등변이래. 직각 이등변. 알겠니? 그럼 봐.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각 A하고 각 B는 90도가 될 수 없잖아요. 90도 될 수 없죠. 90도가 되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여기 90도면 접선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90도가 될 수가 없으니까 뭐가 돼? 각 C가 얼마일 때? 90도일 때 이렇게 하겠죠. 알겠니? 그러면 얘를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하겠지. 얘가 여기 밀고 올라와야 돼. 점점 벌어지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와가지고 얘가 직각이 돼야 돼. 되겠니? 그래서 쟤를 다시 하면 이렇게 와서 얘가 올라와야 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2차
얘가 여기 가까이 와요. 가까이 와서 이렇게 오고 여기 이렇게 가서 여기 직각이 이렇게 되겠니? 이해가요?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두 직선의 직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치? 그 요거의 기울기가 2 루트 k.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루트 얼마? k.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가면 되죠. 마이너스 2 루트 k 곱하기 루트 2 루트 k가 얼마다? 끝. 2 루트 k가 얼마니? 마이너스 이렇게 k 값이 나오죠. 되겠니? 이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7점짜리로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삼각형이라는 거지. 지난번에 미분 풀 때 뭐 했었죠? 예각일 때, 둔각일 때. 미분과 뭐야? 누가 삼각형을 연결시키는 문제들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풀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313페이지. 300 몇 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지금? 341. 53페이지 7번 아까 했잖아요. 53페이지 7번이 뭐였지? 아까 했어요. 오케이? 네. 어디냐면 교리는인가? 그래서 했었고, 후신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도 그래서 341을 했고, 53페이지 했고, 105 했고, 그 다음에 365, 202 이렇게 가는데, 자, 105하고 138페이지는 쉬운 건가 봐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할게요. 그래서 105페이지, 138은 이제 혼자 하시면 되겠고요. 31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33, 233페이지, 233페이지가 뭐지? 233, 233에 뭐가 있었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동부의대 46번 했었고, 46페이지, 233은 뭐지? 233도 쉬운 거예요. 233도 쉬워. 뭐냐면 그 메이지 약대예요. 메이지 명치대학 약대인데 산수가 나왔어요. 산수. 그래서 약대 문제이기 때문에 써놓긴 했어요. 105, 138, 233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근데 233페이지에다 써놓은 이유는 맨 명치대학이니까, 메이지 대학이니까 약대를 보려고 하는 학생들은 한번 봐라 이런 얘기고, 313페이지는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좋은 문제. 313페이지. 어느 대학이냐면 리츠메이칸 대학이에요. 리츠메이칸. 자, 뭐 여러분들 보진 않잖아요. 동경에 있지 않아가지고 많이 패싱을 하는데, 자,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5도 산수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자, 그러면 313페이지를 풀어보겠습니다. 리츠메이칸 약대예요. 약대. 리츠메이칸. 자, 보면 그래서 얘기했죠. 리츠메이칸 수학이 어려워요. 수학이 긴길, 리츠메이칸 두 개가 개유하고 동경이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 중에는 어렵습니다. 긴기, 리츠메이칸. 자, 얘는 이제 문제를 보세요. 313페이지를 보면 2번인데 4차례 어려운 말이에요. 4차. 자, 4차가 나와 있는데, 자, fx의 도함수 f-x 그리고 f-x 0이 서로 다른 수의 실견을 가질 때 제로 알파로부터 뭐가 되냐, 알파를 pq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이렇게 돼 있고, 함수가 요거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극값을 가질 때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면 뭐 pq의 값을 구하는 건 산수네요. 뭐 최대 최대값 구하는 것도 뭐 산수일 것 같고요. 뭐 때문에 내가 푼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대칭이 있구나. 대칭이 나오는 걸 이제 선생님이 연습하라고 한 거예요. 대칭이고.
예전에 했었죠. 대칭. 자, 그러면 얘는 자, 첫 번째 문제는 쉬워요. P가 되고 0이 되고 Q가 되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X로 바로 갈게요. F 프라임 X를 구하면 얘는 4X 세제곱 플러스 12px의 제곱이 되고 4px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x가 되고 4가 공통이니 4가 공통이니까 얘는 4x x의 제곱 플러스 3px q 이꼴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아예 줬어요. 얘는 x 이꼴 제로하고 x 이꼴 제로하고 x의 제곱에 3px 플러스 q 이꼴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몇 차예요? 2차야. 2차. 얘가 반드시 서로 다른 세 실견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 중에 0을 줬고 2차니까 근이 몇 개? 근이 몇 개? 2개란 말이야. 그 중에 하나를 알파, 베타라고 놓자 이렇게 준 거예요. 알파보다 이렇게 난다. 그러면 요 놈의 근 중에 큰 게 알파, 작은 게 뭐? 베타. 근데 이수분해가 안 되니까 또 뭐였어요? 근의 공식에 넣어서 큰 거를 P라고 놓자. 그러니까 알파는 아무것도 안 해. 근의 공식에 넣으면 X는 얼마가 되냐면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P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Q가 되겠는데 이 중에 큰 거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3P 플러스 루트 9P의 제곱 마이너스 4Q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산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뭘 갖는데요? 극값 함수 fx가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fx가 x 이퀄 마이너스하고 2에서 뭘 갖는다? 극값을 갖는데요. 그치? 이 얘기는 뭐냐면 f-x가 뭐예요?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라는 뭐예요? 근을 갖는다는 얘기하고 어때요? 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 중에서도 뭐 요거 이퀄 0이 있으니까 f-x가 되고 x 이렇게 하겠죠. 얘가 뭐하고 똑같아? x하고 x의 제곱에 3px 플러스 q랑 같은 거죠. 되겠니? 왜냐하면 0이라는 건 줬어. 여기서도 그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그 값을 가지니까 0은 이미 있으니까 요놈이 얘네들의 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우면 얘하고 얘를 뭐하면 돼? 개수 비교하면 그걸 끝. 산수. 되겠니?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비교해서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4. x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러니까 p가 0이에요. p가 0. p 이꼴 제로. q가 얼마야? q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구했어요. 되겠니? 그러므로 이제 fx를 이제 구했어요. fx는 뭐가 되냐면 4x의 세제곱 그리고 q가 되니까 마이너스 16이 되나요? 마이너스 여기다가 뭐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4x의 p가 0이고 그치? 그럼 얼마가 되니 얘는 x의 대제곱에 이렇게 하고 가만있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서 얘는 근이 이렇게 가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x의 x 마이너스 x 얘가 근이잖아요. 근. 그치?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가 와야 돼요? 4 이렇게 와야 되나? 4 맞나요? 아까 그냥 써도 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답이 맞나만 한번 보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q가 마이너스 4 q가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도 되고 fx가 아까 얼마였는데 fx를 내가 안 써가지고 fx는 x의 4제곱 플러스 4px의 세제곱 플러스 3px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x의 4제곱은 풀게 되면 여기다가 0은 있고 여기다 얼마인가요? 여기다 얼마? q가 얼마였네 아까?
2qx구나. q가 마이너스 하니까 저기다 넣으면 돼. 그러면 얘는 x의 4제곱에 8x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여기가 나왔어요. 이게 x 제곱이구나. 여기서 x 이렇게 되겠네. 이해나?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x 아니구나. 얘는 이렇게 넣을 수 있게 f-x니까 fx는 그냥 이렇게 구해야 되겠구나. 소리 fx 이렇게 되겠다. 아까 내가 한 건 f-x의 그녀니까 f-x의 그녀니까 fx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됐어요. 자, fx가 이렇게 구해졌고 fx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아, 요거에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하는 거 얼마니? 3일 때 무슨 값인 거야? 최 100. 그 미분해요. f-x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이퀄 제로가 되겠죠. 당연히. 그지? 그러면 얘는 x 이퀄 마이너스 제로 2에서 뭘 가져? 그때 값을 가질 거야. 그리고 범위가 마이너스는 3이니까 그치? 그러면 f의 마이너스 3 얘를 집어넣으면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뭐? 최소가 되겠죠. 근데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잘 보세요. 여기에서 그림을 대충 그려도 되는 게 x의 제곱, x의 4제곱이에요. 얘는 무슨 함수냐면 우함수예요. 우함수. y축에 대해서 뭐니? 대칭. 대화했을 때 x 이퀄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2 여기가 제로 여기가 얼마니? x 이퀄 얼마?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극소값끼리 같아야 돼요. 왜? 무함수. 되겠니? 이 극대역수를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제로 어떻게? 여기가 2가 되면 0일 때 0이잖아요. 중분이잖아요. 중분.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돼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요점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어떻다? 같아지는 거예요. 되겠니? 그랬을 때 여기에 오값이 어떻다? 같다. 여기 이렇게. 여기가 얼마냐면 y 이퀄 마이너스 16이 돼야 됩니다. 16. 되겠니? 오케이?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이거에 대해서 뭐하니? 대칭으로 나타내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뭐 당연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겠지. 이거의 식을 구하라 여기 식을. 되겠니? 그래. 요 식을 구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하자. 점심시간에 다 나와. 점심시간에 갉아먹으면 비난이 너무 거세져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금요일날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기출문제까지가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정수론으로 넘어간다 했어요. 정수론. 정수론으로 넘어가고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수열하고 이제 여기 지금 벡터하고 유적분이 끝나면 벡터가 끝나면 바로 수열로 넘어갈 거예요. 수열. 확통은 조금 있다가 한다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밥 먹고 열심히 하죠. 이거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오케이? 이거 했어요. 이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서 했던 거야. 금방 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맘만 주세요. 맘만.